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네, 정경심 교수 재판 판결문에 보면 최성해 총장의 증언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돼 있다고 아주경제가 보도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최 총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만난 적이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 재판에서는 구체적인 장소랑 인물까지 특정됐다고 합니다. 지난 12일 아주경제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섰던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당시 다수의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만난 사실을 인정하고 증언했지만 정작 판결문에는 만난 사실이 없다고 잘못 기재되어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정경심 교수를 최성해 총장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사전에 만나 표창장 사건 등을 계획하려는 공모로 보여줬던 정황들이었는데요. 최 총장의 느닷없는 정 교수에 대한 공격도 이 만남 이후 본격화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이런 중요한 증언이 쥐도새도 모르게 판결문에서 뒤집혀버린 건데요. 재판부가 판결을 정해놓고 짜맞추게 했다는 의심이 가능한 이유입니다. 입시 비리 등으로 정경심 교수에게 중형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문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요 증인이 법원에서 한 증언조차 사실관계가 다르게 기재한 부분이 확인된 건데요. 아주경제가 판결문을 입수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법원은 최성해 총장이 자유한국당 인물들을 만난 적이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 전 총장은 법원에서 지난해 8월 27일 자유한국당 사람들과 만났다고 증언한 바가 있는데요. 실제 재판에서 최 전 총장이 구체적인 장소와 인물까지 특정했지만 법원이 사실관계 자체를 틀리면서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의 판결문에 최성해가 자유한국당 인물과 만났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2019년 9월 1일자 최성해 측근 정모 씨의 녹취록이 유일하다며 최 전 총장이 자유한국당 인물들과 만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기재했습니다. 최 전 총장이 한국당 측 인물들을 만난 것은 곽상도, 주광덕 전 한국당 의원들이 동양대에 표창장 위조 관련 공문을 보낸 당일인데요. 이 때문에 표창장과 관련해 최 전 총장의 행동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임정엽 부장판사를 비롯한 1심 재판부는 한국당 인물과 만났다는 최 전 총장 주장 자체를 없던 사실로 만들었는데요. 증언을 했는데 이 판결문에는 만난 적이 없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법정에서 당사자가 만났다고 한 내용을 판결문에는 만난 적이 없다. 이미 결론이 나 있던 재판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게 하는 또 다른 대목인 거죠. 당사자가 만났다고 한 증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판결문에 만난 적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어서 녹취록만으로 만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재판부가 그러니까요. 그 녹취록도 제시가 됐고 그리고 실제 본인도 나와서 증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난 적이 없는 것으로 판결문을 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의혹은 없다는 식으로 판결을 한 거죠. 희한한 판결입니다. 먼저 재판부가 언급한 녹취록에서 정 씨는 최 전 총장이 한국당 인물들과 만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합니다. 정 씨는 최 전 총장과 가까운 인물로 당시 동양대 기숙사와 매점 등을 관리하고 있던 인물인데요. 녹취록에는 이런 증언 내용이 나옵니다. 2019년 8월 26일 날에도 이사회를 열고 난 뒤에 최모 이사님은 내가 알 필요도 없는데 이사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사회를 하고 난 뒤 27일 날 바로 서울로 올라가서 김병기, 우동기하고 전부 다 서울로 오라고 해서 서울에서 만났어요. 이 내용은 9월 11일자 정 씨의 녹취록 내용의 일부분인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최성해와 김병준, 우동기 회동 사실을 알게 된 경위나 정 씨가 이런 말을 하게 된 근거에 대한 기재가 없는 점을 비추어보면 녹취록만으로 최 씨가 2019년 8월 27일 이들을 만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그러면서 최성해가 이 법정에서 위 날짜에 두 사람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변호인 주장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 말과 달리 최 전 총장은 재판정에 나와 명확하게 두 사람을 만났다고 증언했는데요. 재판정에서 최 전 총장이 한 증언은 이렇습니다. 변호인,
주광덕,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공문 보낸 날 서울로 올라와서 같은 당 최교일 의원 주선으로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과 우동기 전 교육감 만난 사실이 있습니까? 최성해, 우동기 김병준은 63빌딩 중식당에서 만났고 그 자리에 최교일 의원은 안 왔습니다. 이 증언은 2020년 3월 30일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법정에서 한 증언인데요. 재판부가 이를 고의로 뒤집은 거죠. 최 전 총장은 2010년 6월 대구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우전 교육감 캠프에 동양대 직원 2명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당시 동양대가 직원들에게 직접 월급을 줘 최 전 총장은 업무상 배임으로 벌금 200만 원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사안을 재판에서 모두 빼버린 건데요. 자칫하면 정치적으로 엮일 수 있는 우려에서 나온 재판부의 꼼수로 보여집니다. 누가 봐도 최 청장과 자유한국당, 곽상도, 김병준, 최교일 등이 홍모해 조국 전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해 벌인 공작으로 보여지는데요. 사법부가 또 면죄부를 준 거죠.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며 4년 중형을 선고하면서까지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0%에 육박한 39.7%로 반등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지난 11일 신축년 신년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회복, 포용, 도약 3가지 키워드와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했고 또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지지율 상승 요인으로 분석되는데요.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RN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1월 둘째 주 정례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2.0%포인트 오른 39.7%로 매우 잘함 23.8%, 잘하는 편 15.9%로 나타났습니다.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2.6%포인트 하락한 56.2%로 매우 못함 39%, 못하는 편 17.2%로 조사됐는데요.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21.1%포인트에서 16.2%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이는 문 대통령의 신년사와 재난지원금 지급 등이 지지층을 결집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서울에서는 다주택 양도세 완화 논쟁이 부정평가를 상승시켰다고 분석했습니다. 집권 4년차 역대 지지율 최고치입니다. 계속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다 보니 조금만 지지율이 떨어져도 레임덕이네 지지율이 폭망했나라는 말을 해대고 있는데요. 전직 대통령들의 집권 4년차 평균 지지율이 20%도 안 되는 걸 감안한다면 놀라운 지지율인 겁니다. 뭘 좀 알고 떠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앞으로도 올라갈 겁니다. 내려갈 일이 없기 때문이죠. 끝까지 지지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 이후에 판결을 받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된 이유가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인데요. 형이 확정되면 아시다시피 사면 기준을 채웁니다. 뇌물을 받은 사람이 사면이 된다면 뇌물을 준 사람도 죄가 절반 정도는 사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누구보다 원한 거는 삼성이었고요. 이재용 부회장이었습니다. 삼성에서 그래서 사면 얘기를 작년부터 계속 하고 있었어요. 네, 원했죠. 네,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재용 부회장 재판 선고를 앞두고 사면론이 지금 쭉 퍼져 있습니다. 예, 이낙연 대표가 물론 뭐 그것과 별거로 본인의 평소 소신이라고 하긴 했습니다만 삼성 입장에서는 반가운 사면론인데